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본 것처럼 홍대영이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상상과는 다른 청나라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거 만화로 재밌게 다들 잘 봤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가 뭐였습니까? 양난 이후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홍대용처럼 청나라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면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관, 즉 세계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양난이 뭔지는 아까 복습했었죠. 바로 임진왜란 그리고 정묘병자호란 같은 호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제일 중요한 거죠.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큰 글씨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서 써볼게요. 맞습니다. 시작하면은 써볼게요. 좋아요. 시작하면 조선 시대의 세계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맞아요. 잘 읽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세계관의 변화와 국제 질서 변화 두 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한 다음에 오늘 우리 쉬는 시간 끝나고는 아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극 수업을 한번 재미나게 해볼 것 예고를 미리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뭘 첫 번째로 배울 것이냐? 1번 먼저 제시해 줄게요. 화이론적 세계관의 변화인데, 여러분이 이제 듣고 화이론적 세계관이 뭘까? 이 화이론은요, 바로 중화주의, 중국, 특히 한족의 명나라 같은 나라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았던 그러한 세계관이 변화하는 과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봤습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지금 성리학이 이러한 한계가 있었구나. 양난 이후에 우리 성리학은 조선의 이런 문제를 별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동아시아 사회에 중국과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목표에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질서의 변화를 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 보시면요, 크게 지도 하나 띄워두었습니다. 저 끝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료 1번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조선이 있고요. 옆에 일본이 있고 청나라가 있는 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개 드릴게요. 무슨 질문이냐? 자, 여러분은 만약에 정말 가깝게 지내야 하는 반 친구와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너무 싸웠으니까 사이가 좋지 않네? 절교해야지. 다시는 안 봐야지.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반에서 계속 볼 사이니까 어떻게든 화해해야겠다. 불편한 거 싫어. 어떡할까요? 손 좀 들어볼까요? 난 절교하겠다. 아니다. 나는 화해하겠다. 딱 반반 같습니다. 지금 조선이 딱 그러했습니다. 양난이라는 일본과 한판, 청나라와 한판을 싸운 다음에 불편한데 어떡하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일본, 중국 사이에 딱 샌드위치로 껴있죠? 사이가 안 좋게 지내면은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조선은 그 사이에서 일본과 결국에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청나라와도 사신을 보내면서
사이를 좀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난 중에 먼저 했던 임진왜란 관련된 일본과의 관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본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끝나고 등장했던 일본의 막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민서. 맞아요. 에도 막부였습니다. 에도 막부는요. 우리 조선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관련이 없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을 때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다. 그러니까 잘 지냅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선조와 정부의 조선의 관리들은 엄청 고민한 끝에 그래 오케이 하면서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신이 바로 뭐냐? 지도에 써있는 통신사라고 합니다. 민수 왜 손을 들었죠? 자, 질문이 있다고요? 통신사가 뭐냐고요? 사신은 사인 거 알겠는데 통신이 뭐냐고요? 우리 철민이가 알겠다고 하는데요. 철민이 뭐 같아요? KT, SKT, 핸드폰 통신사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통신은 뭐냐면 통하다. 그건 똑같아요. 지금 통신사랑. 신이 뭐냐? 이 신이 믿을 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하는 사신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사는요, 일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 간의 평화를 지키고 문물을 교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은요, 뭘 했느냐? 일단 배경은 에도 막부가 부탁했습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 좋은 문물 좀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알겠다 평화를 위해 보내주마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느냐 내용이죠. 가서 조선의 뛰어난 문물들을요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문물을 전파를 했는데 여러분 자료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엄청나게 먼 길을 다녀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성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서 퀴즈 한 개 드릴게요. 통신사 일행이 가장 첫 번째로 밟은 일본 땅은 어딜까요? 좀 어렵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생각해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어렵다고요? 조선 초기에 이종무가 정벌한 곳. 우리 민지성부터 들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쓰시마 섬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이즈하라, 쓰시마의 일부죠. 쓰시마 섬에 가장 먼저 도착을 딱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 사이를 중재해주는 쓰시마 도주와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고 문물을 나눈 다음에 일본 본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어디를 갔었느냐? 여러분 일본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서 오사카입니다. 혹시 가봤나요? 가봤다고 합니다. 오사카에 들러가지고 통신사에게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막 먹였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국가의 손님이죠. 국빈 취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사를 아주 융숭하게 대우를 해주었고요. 계속 가면서 천황에 있는 교토에 들렀다가 가장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냐? 사실은 천황이 있는 교토가 아닙니다. 어딜까요? 힌트는 이 정부 이름이 에도 막부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용이 그래요. 에도에 들릅니다. 쇼군을 보는 거죠. 쇼군을 보면서 바로 정치적인 평화를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문물 전파. 그래서 이 통신사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결과이자 영향입니다. 바로 이 이후로 조선과 일본은 약 200년 이상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 유지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우리 지금 아이돌을 만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사인 한 번만요, 손 한 번만요 하는 것처럼 이 통신사들도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글 한 번만요, 그림 한 번만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청나라로도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일까? 바로 연행사라고 써있죠, 여러분. 연행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청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 연행사를 갈 건데 우리 청나라랑도 정말 치열한 두 차례 전쟁했었죠. 어떤 전쟁이었죠? 맞아요. 우리 혜인이
그래요. 정묘, 병자호란 배웠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305 고두례를 하면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관계는 변화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호란 이후에 나쁜 청나라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왕은 이제 인조의 아들 효종이었고요. 그리고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벌해야 한다라는 북벌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송시열이라는 관료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청나라 작살 내버립시다 라고 열심히 군대를 키웠지만, 자,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다고요? 군대 키웠으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의 국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는 청나라와 군신 관계, 바로 임금과 신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신이 바로 연행사, 바로 연경이죠. 베이징 다른 말입니다. 베이징으로 베이징에 가는 사신, 연행사를 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라 가지고 정말 이제 사신들이 가기 싫었을 겁니다. 터덜 하면서 의주를 지나가지고 만주 벌판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요. 산하이관을 넘어갑니다. 산하이관은 만리장성의 끄트머리예요. 산하이관을 지나서 딱 연경에 도착한 순간 세상에 이건 별천진 거죠. 처음 봤던 홍대용 만화처럼 청나라 그동안 오랑캐라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막상 연경에 가니까 세상에 벽돌집이 있고 수레를 끌고 다니고 저기 멀리 막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듣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청나라가 아주 발전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왔던 연행사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조공 책봉도 물론 하지만 여기서는 문물을 여러 가지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문물을 수용하느냐? 청나라에 와 있던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지도를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니까 청나라가 중심이 아닌 거죠. 중국 땅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엄청 넓고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관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망원경도 만나보고요. 자명종도 만나보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문물들, 서양에서 온 문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은 발전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행사 행차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결과 바로 조선에 있던 관리들, 조선의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원래는 동아시아, 일본, 중국, 조선밖에 모르다가 물론 다른 것도 알았겠지만요. 더 큰 세계가 훨씬 많이 있다는 점, 포인트는 중국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장이 된 것 플러스 이렇게 발전한 청나라를 무시만 하면 안 되겠다.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벌하는 게 아니라 북벌이 아니라 북학을 해야겠다. 배울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게 북학론. 다른 말로 북학하는 사람들, 북학파들이 등장을 한 건데요. 북학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읽어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들이 가는 여름 별장이 있습니다. 열하라고 하는데요. 그 열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엄청 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 혹시 뭔 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열하일기 쓴 사람 혹시 아는 친구? 해찬이! 맞아요. 열하일기입니다. 그거는요. 맞아요. 해찬이 말했습니다. 박지원이 쓴 일기였습니다. 북학파 대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면서 청나라의 발전한 문물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제가라는 사람이 북학을 쓰면서 오랑캐라 무시하지 말고 조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책을 한 권 쓰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고 국제 질서가 이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교류를 하면서 문물을 전파하고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을 함께 탐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꿀같은 쉬는 시간을 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하고 연극할 거니까 모든 별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걸로 연극하면 좋을지 교과서 한번 슬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모든 쉬는 시간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모듬으로. 여러분 지금 책상에 역사 반장이 둔 태블릿 PC가 있을 겁니다. 자, 활용해 볼까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우리 태블릿 PC를 한번 켜보면요. 선생님이 미리 깔아둔 연극 활동지가 있습니다. 연극 활동지 함께 작성을 해볼 텐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특히 이 북벌과 북학,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극을 왜 해야 되냐? 우리 연기자도 아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연극을 왜 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연기자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직접 써보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정말 연기자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역사적인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극 수업을 한다는 점을 들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 그렇죠 끄덕끄덕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극 수업을 할 텐데 태블릿 PC 선생님 깔아둔 활동지를 함께 볼게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5분 연극입니다. 5분 연극, 짧은 연극을 할 텐데 자, 모둠 이름을 선생님이 원래는 우리 성장 모듬, 미래 모듬, 비전 모듬 등등등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선정한 재미있는 모듬 이름을 적어줄 겁니다. 하지만 유의점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연극 주제와 등장 인물은요. 재밌어 보이는 걸로 해야지, 왕자의 난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특히 북벌, 북학을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등장인물도 북벌, 북학과 관련된 인물로 해야겠죠?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밑에 참고 자료 보시면요. 가와 나 사료가 있습니다. 송시열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요. 북벌 했던 송시열. 박제가 맞다. 북학했던 박제가와 송시열의 참고 자료를 잘 분석을 하면서 써보시면은 인물 누가 들어가면 좋을지 주제는 뭘로 하면 좋을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둠에서 이제 발표는 누가 나올지를 논의해서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본은 누가 쓸지 태블릿 PC로 조사는 누가 할지 역할 분담을 먼저 한 다음에 대본 쓰기 그리고 연습을 시작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쓸 때 중요한 거 채점 기준표 한번 같이 쭉 읽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5분 연극에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가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가 나같이 자료인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극한 다음에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발표할 겁니다. 발표할 거니까요. 세 번째 채점 기준은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본을 구성하였으며 명확하게 전달하였는 겁니다. 이거는 발표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활동해 볼게요. 활동 이거 시간은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장 모듬 같은 경우에는 모듬 이름을 너무 재밌게 했네요. 럭키비키 모듬이라고요. 아주 지금 희망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우리 수민이랑 지수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민이는 지금 발표를 하고 싶은데 지수도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은 대본을 만들 때 수민이랑 지수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2개 이상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다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0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발표해줄 용기 있는 모듬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포용 모듬 나와주세요. 포용 모듬은 부처 핸섬 모듬이라고 이름을 재밌게 지어줬습니다. 주제는 북벌론과 북학론의 대립입니다. 연극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극 너무 잘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박지원과 송시열을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와 그 아저씨의 느낌이 나는 거죠? 자, 박지원이 써준 말에 보니까 열하일기가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자료에 있는 북하기를 써줬으면 조금 더 자료 활용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으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상황을 잘 넣어가지고 써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칭찬할 점은요, 송시열과 박지원이 대화할 일이 없었을 거지만 가상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창의적으로 구성했다는 점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